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누구나 알만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뭐 약간 여론조사 개념으로 한 거긴 하지만 라디오 점유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지상파 가운데 2등을 기록했어요. 와우. TBS는 지방방송입니다. 서울 교통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교통방송. 한때 MBC가 라디오 왕국이었었죠. 그래서 네, 그렇죠. 아침에 MBC 표준 FM 켜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업장에 계시는 분들 뭐 여성시대부터 시작해서 싱글벙글 쇼 지나고 라디오 시대 지나고 계속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몇 년 전부터 1위를 줄곧 고수하던 프로그램이 바로 컬투쇼입니다. 컬투쇼가 나름대로 재밌어요. 팟캐스트에도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두시 탈출 컬투쇼에 이어서 종합 2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럼 1위는 어딘가요? 방금 말씀드렸죠? 아, 그래요? 컬투쇼라고. 아, 컬투쇼. 네. 제가 안 봐서 이게 누가 나오는 건가요? 컬투가 나와요. 근데 개그맨. 저는 아니 잠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TBS가 1위인 줄 알았어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택시를 많이 타거든요, 저녁에. 근데 택시 기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뉴스공장이 다 듣는데요. 그리고 저는 뉴스공장이 가장 김어준 총수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택시 기사들을 의식화시키는 게 가장 높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택시 기사들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무슨 택시를 타도. 그런데 저는 1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위가 아니었구나. 기존 매체와 새로운 신생 매체의 싸움 같은 건데 김어준 자체는 지금 지상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생 매체이고 정말 군소 매체가 지금 MBC나 KBS 같은 것을 따돌리고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식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김어준이 갖는 상징성은 저쪽에서 말하기에는 음모론에 기반한 인터넷상의 스타 정도로 인식됐던 것이 주류 시장을 확 뒤집어 엎고 있는 상태예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니까요. MBC나 KBS에 비하면 TBS라는 이 망 자체가 갖는 그 열악함은 상상을 초월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규모로만 따지면 거의 100대 1로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기존 매체가 다 지금 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시민들이 완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더 이상은 이제 거짓말의 방송들, 그다음에 MBC나 KBS 주류 방송들이 이미 붕괴되었다라는 걸 그렇죠. 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현실이 지난 박근혜 파면될 때까지의 그 현실을 보면 라디오에서 아무리 재밌는 라디오가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치 현실이 너무 재밌거든. 그렇지. 예. 엄청 재밌었지? 예, 엄청 재밌었거든요.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정치 시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을 이 감수성을 자극하는 말랑말랑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성이 안 차 사람들이. 그거 정치 수준이 올라왔다는 예, 거죠. 그 뭐 저기 눈물 콧물 떨어지는 그 사연들이나 아니면 말랑말랑한 러브 스토리 노래만 듣던 사람들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께 간혹 드리는 말씀이 이제 공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정권을 쥐고 있고 주류 매체들이 다 정권에 잡혀 있을 때 그들과 싸우는 입장에서는 막 질러도 됐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니들이 정보 공개 안 하면 다 거짓말인 거? 그러면 우리 음모론 제기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팟캐스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여성시대, 다음에 시선집중, 뭐 김현정의 뉴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 있는데 지상파에 가면은 KBS, MBC, SBS 외에 각 지역마다 있는 방송국들까지 합치면은 수도 없이 많은 라디오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뭐 공적 자금이네 뭐네 다 포함해서도 그들의 웬만한 프로그램보다 우리 방송도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책임감을 좀 더 무겁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 어쨌건 지금 방송 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 지상파 이쪽에 있는 방송들은 사실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보도, 특히 시사 이런 것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냥 쓰레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권이 바뀌면 새가 늘었던 뭐 할래 그랬어. 내가 한 말이 있었잖아. 3년은 우리가 싸워야 될 거다. 기존 매체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김장겸 봐요. 그렇지. 어마무시하게 버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기존 매체와 팟캐스트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박근혜랑 싸웠던 거랑 좀 약간 다른 개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매체들이 안 바뀌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정말로 공영방송들이 정상화가 됐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반 청취자들이? 안 돌아가. 왜?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시다가 라디오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데이터 먹는 라디오 앱을 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는 고생을 왜 합니까? 막 듣고 싶지도 않은데. 기존에 해왔던 4년, 5년 동안 해왔던 그 습관대로 팟캐스트 듣는 거예요. 제대로 망했어 지금. 그러니까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지 팟캐스트는. 일상생활화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팟캐스트 순위 한번 보세요. 그 순위가 어떤 변동을 이룬지 보시면은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팟캐스트 듣는 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일상생활의 대부분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지상파가 정상적으로 된다 한들 안 돌아간다니까요. 기존 매체들은 망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권PD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무섭다. 제가 그 권PD 얘기할 때 바로 제 생활을 이렇게 되짚어 봤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팟빵 열어서 어떤 걸 들을 건지 선택하고 그리고 귀에다가 이게 무선 꽂고 그냥 지하철까지 타고 사무실까지 오는 거잖아요. 그 사무실에서 또 팟캐스트 틀어놓고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어폰으로 안 두고 그냥 틀어놓죠. 틀어놓고 또 퇴근할 때 뭘 듣지 하고 또 들어다가 또 집에 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팟캐스트만 듣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폰에는요 공영방송의 앱이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내가 라디오 안 들은 지는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 느낌이. 예. 그렇죠. 까마득하네요. 신기하다. 그리고 이게 있더라고. 그 정말 제가 그 공감한 게 뭐냐면 권PD 말에 영상을 보려면 걸어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잖아요. 근데 라디오는 호주머니 넣어놓고 그냥 보고 걸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팟캐스트가 이제 일종의 그 틈새 시장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바쁜 예. 현대인들은 비디오로 많이 간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눈으로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귀로만 듣게 되는 그러니까요. 라디오 시장이 남아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걸 너무 간과했던 거라고 보고 김어준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이제 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낙수 효과가 있어. 김어준 방송을 어떻게 다시 듣지? 못 들은 사람들. 팟빵으로. 그러면 팟캐스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낙수 효과 중에 새가 날아든다가 뭐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또 방송을 듣게 되는 그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서로 있는 네. 거지. 자 어쨌건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상파가 개혁이 돼도 이 사람들은 나중엔 쫄쫄 굶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망하는 거죠. 어제 제가 최승호의 공범자들 시사회를 갔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제가 볼 때 공영방송은 개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안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 돼도 돼. 필요 없다. 그래서 쓸데없어.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땐 KBS 하나를 차라리 그 진보 매체 쪽에 하나 주파수를 할당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좀 그 골라서. 아 그러니까 좀 현대인들은 이미 지상파가 망가진 거나 상관없이 개인들이 만드는 우리 정보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하는 것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랬을 거예요. 마침 한국은 이명박근혜가 장악을 해버린 거라서 그렇지. 더 빨리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방송을 잘했더라도 몰락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신고리 오리커기의 건설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 여론이 나중에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라든지 등등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원전이 계속 건설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결로 개혁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얼마만큼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저는 현재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기존의 아젠다들 중에서 정치의 아젠다 있죠. 박근혜 나빠, 문재인 좋아 이런 아젠다들은 먹혔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안 먹혔던 두 가지가 저는 원전 문제하고 하나 더가 사드 문제라고 봐요. 지역적인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원전이 전혀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산에 있건 어디 경주에 있건 영광에 있건 별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진다고 하니 관심 안 두고 저쪽에서 막 던지는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경기료 폭탄 먹히니까 반대하고 이런 게 있을 거고. 사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북한 핵을 만들고 있고 그 핵을 막는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북핵을 막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다. 써먹든 안 써먹든 그 관점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밀접한 지역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부산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신고리 건설 중단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이 46%, 반대가 39.4%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이거. 그 지역에서는 지금 역전이 됐어요. 네, 이미 분위기가. 예. 그래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산이 그 신고리 원전 또 거리 원전 해가지고 원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그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한테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수년간에 걸쳐서 캠페인이 많이 돼왔다고 봐요. 이거 진짜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한 달,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릴 것. 그러니까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건설을 하는 쪽으로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가 나오면 건설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국민은 원전 건설을 택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걸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다. 이런 프레임이 먹히기 시작하면 이제 개혁이 다른 개혁들도 힘들어진다는 그렇죠. 거예요. 에너지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누구나 알만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건 뭐 약간 여론조사 개념으로 한 거긴 하지만 라디오 점유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지상파 가운데 2등을 기록했어요. 와우. TBS는 지방방송입니다. 서울 교통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교통방송. 한때 MBC가 라디오 왕국이었었죠. 그래서 네, 그렇죠. 아침에 MBC 표준 FM 켜놓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 업장에 계시는 분들 뭐 여성 시대부터 시작해서 싱글벙글 쇼 지나고 라디오 시대 지나고 계속 그런 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몇 년 전부터 1위를 줄곧 고수하던 프로그램이 바로 컬투쇼입니다. 컬투쇼가 나름대로 재밌어요. 팟캐스트에도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2시 탈출 컬투쇼에 이어서 종합 2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생긴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다음에 MBC나 KBS 주류 방송들이 이미 붕괴되었다라는 걸 그렇죠. 예. 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현실이 지난 박근혜 파면될 때까지의 그 현실을 보면 라디오에서 아무리 재밌는 라디오가 나와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치 현실이 너무 재밌거든. 그렇지. 예. 엄청 재밌었지? 예, 엄청 재밌었거든요. 뉴스 보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정치 시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을 이 감수성을 자극하는 말랑말랑한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성이 안 차 사람들이. 그거 정치 수준이 올라왔다는 예, 거죠. 그 뭐 저기 눈물 콧물 떨어지는 그 사연들이나 아니면 말랑말랑한 러브 스토리 노래만 듣던 사람들이 그게 재미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께 간혹 드리는 말씀이 이제 공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정권을 쥐고 있고 주류 매체들이 다 정권에 잡혀 있을 때 그들과 싸우는 입장에서는 막 질러도 됐어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정보를 공개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니들이 정보 공개 안 하면 다 거짓말인 거? 그러면 우리 음모론 제기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팟캐스트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순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여성시대, 다음에 시선집중, 뭐 김현정의 뉴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올라와 있는데 지상파에 가면은 KBS, MBC, SBS 외에 각 지역마다 있는 방송국들까지 합치면은 수도 없이 많은 라디오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뭐 공적 자금이네 뭐네 다 포함해서도 그들의 웬만한 프로그램보다 우리 방송도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책임감을 좀 더 무겁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체는 지금 지상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생 매체이고 정말 군소 매체가 지금 MBC나 KBS 같은 것을 따돌리고 이의를 달리고 있다는 것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식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김어준이 갖는 상징성은 저쪽에서 말하기에는 음모론에 기반한 인터넷상의 스타 정도로 인식됐던 것이 주류 시장을 확 뒤집어 엎고 있는 상태예요.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니까요. MBC나 KBS에 비하면 TBS라는 이 망 자체가 갖는 그 열악함은 상상을 초월하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규모로만 따지면 거의 100대 1로 싸우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2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기존 매체가 다 지금 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시민들이 완전히 깨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더 이상은 이제 거짓말과 거짓말의 방송들 1위는 어딘가요? 방금 말씀드렸죠? 아 그래요? 컬투쇼라고? 아, 컬투쇼. 네. 제가 안 봐서 이게 누가 나오는 건가요? 컬투가 나와요. 근데 저는 네. 아니 잠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TBS가 1위인 줄 알았어요. 김어준 뉴스공장이.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택시를 그 많이 타거든요 저녁에. 근데 택시 기사한테 물어봐요. 그럼 뉴스공장이 다 듣는데요. 그리고 저는 뉴스공장이 가장 김어준 총수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게 택시 기사들을 의식화시키는 게 가장 높았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택시 기사들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무슨 택시를 타도. 그런데 저는 1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1위가 아니었구나. 기존 매체와 새로운 신생 매체의 싸움 같은 건데 김어준